모두가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모두에게 그 의미가 다른 이름 건축. 그럼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실은 바로 건축 환경에 따라 우리의 삶과 미래도 함께 바뀌게 된다는 것인데요. 시대의 생활상을 담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듭 진화하고 있는 건축. 새롭게 창조되는 미래 공간과 나날이 발전해가는 건축 기술의 그 놀라운 변화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도시 건축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 건축 전시회 현장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는 현재, 생명력을 가지고 진화하고 있는 도시 건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시 건축이 우리 삶에 어떻게 결합하고 진화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건축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전이 기획되었고요. 많은 도시들이 너무 비대해지고 커져서 많은 도시적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전시회를 통해서 제시해 보겠다라는 것이 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통해 삶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룹니다. 모든 건축적 활동은 개개인뿐 아니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때문에 설계 작업에서 도시적 맥락을 고려하고 도시 속에 공존의 가치와 질서를 부여하는 일은 건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위주로 과도하게 팽창되어 온 현재의 도시는 환경오염, 인간성 소외 등과 같은 문제와 더불어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데요. 도시의 확장과 도시의 성장이 무한정 지속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도시들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많은 그 문제들, 갈등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어떤 도시 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전환기가 아닌가, 새로운 어떤 미래 도시를 상상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발전을 거듭하며 키워온 다양한 문제점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재밌게도 발전을 거듭하기 전인 과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상생하고자 했던 도교적 자연관, 그리고 비워진 공간을 무형의 가치로 채우고자 했던 전통 건축의 공간 개념은 현대 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이자 미래 비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과 도시는 대단히 환경 친화적인 자연을 바탕으로 자연을 존중하는 건축과 도시였습니다.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효용성이나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어떤 생각들, 정신들을 어떻게 되살리느냐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도시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마리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건축사에 있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은 매우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건축이 역사적 가치와 공간적 맥락을 바탕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방식을 추구하게 된 것인데요. 대표적 예로 세종시 청사를 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릉 지형을 그대로 살리고 열린 구조로 공간을 비움으로써 여백의 미를 살렸는데요. 첨단과 자연이 어우러진 현대 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건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도시 과밀로 인해 점점 더 고밀화, 고층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현대 건축. 거주자의 삶의 질보다 대량 공급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는 지금, 미래 건축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보된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그 기술적 진보가 계속해서 건축과 도시에 영향을 미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나 3D 프린팅 같은 기술이 건축에 접목이 되면서 새로운 건축과 도시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로보틱스, 인공지능 같은 미래 기술들이 새로운 영감과 가능성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건축에 있어 유동적이고 효율성 높은 공간 구성은 미래뿐 아니라 현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점점 더 심해지는 도시 과밀화 현상 때문인데요. 국토 면적의 17%도 안 되는 도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약 92%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만 봐도 도시 과밀화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부족, 교통난,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염돼가는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된 거죠. 사회가 지속적으로 좀 발전하다 보면 그 생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데 사람들의 그 건강이나 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또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이라는 게 이런 두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래 건축은 이러한 그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거하고 같이 또 사람에 대한 그 건강 증진에 대한 요구들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미래 건축에서 친환경이 트렌드이자 또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건축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을 최소화하는 제로 에너지 기술을 중심으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여름엔 외부 차양으로 뜨거운 일사를 막고 겨울엔 고성능 초단열 공법을 이용해 창호나 벽체 등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을 차단합니다. 또 고기밀화 틈새 시공을 적용해 밖으로 새어나가는 열기와 안으로 들어오는 한기를 막아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고요. 외부 유입 공기를 실내와 비슷하게 조절 공급하는 환기 장치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효율이 높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죠. 결국은 건물의 외피를 통해서 이제 손실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외피, 창이라든가 벽체의 단열을 고단열화를 하면 손실되는 게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그래도 에너지가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하면 결국은 에너지 소비가 거의 되지 않는 이런 그 건물이 가능하죠. 태양열, 지열,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면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양열 에너지는 장비 설치와 유지가 간편하고 생산 효율이 높아 제로 에너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2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넓을수록 그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 이 15세대의 한 90% 정도 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해당 건물에서 한 해 생산되는 총 발전량은 약 5만 킬로와트로 세대별 외부 전력 사용량을 기존 대비 85%나 절감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는 난방 및 급당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난방 비용 절감과 동시에 환경 오염까지 줄이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모든 주택을 제로 에너지 주택 수준으로 의무화하겠다라고 로드맵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각 요소 기술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이 돼서 계획했었던 대로 이것이 구현이 되느냐, 또한 실증, 또한 내구성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좀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로 에너지를 향한 건축 기술의 발달은 건설 과정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소 발생량을 감축한 콘크리트에서부터 에너지 절감형 단열재, 친환경 내외장재 개발까지 건축 자재에서부터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의 건축 재료는 친환경성, 그다음에 요구되는 물리적 성능을 맞추는 그러한 기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 건설 재료라든가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건설 재료를 만들고 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건축물의 성능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기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의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 건축 재료가 바로 콘크리트입니다.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 시멘트를 섞어 콘크리트를 만드는 대신 천연 재료나 산업 부산물을 결합재로 이용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제작 과정에서 유해 물질 배출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성도 높습니다. 시멘트를 대체해서 제철소에서 제강 작업 중에 나오는 그 슬래그나 또 화력발전소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플라이 애쉬,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멘트를 대체해서 쓸 경우에 산업부산물의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시멘트를 적게 쓰기 때문에 좋은 저탄소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을 하게 되겠고요. 기존의 시멘트를 쓴 것과 동일한 성능의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배합 기술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개발된 저탄소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 휨 강도 등과 같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실제 건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시험 검증받게 되는데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 압축 강도가 고강도 콘크리트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거쳐 현장 활용성을 확인받은 후 실제 건축에 사용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바로 친환경 결합재를 사용한 저탄소 콘크리트 집입니다. 바닥부터 벽까지 모두 탄소 저감 재료로 시공됐는데요. 집안의 온도와 습도 변화를 측정해 연비 효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건축 자재로서의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 정부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정식으로 서명하면서 기후변화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또 건물 에너지 저감 기술 등이 중요한 트렌드로 작용하겠습니다. 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과거 이 현장에서 인력에 의존해서 건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은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를 현장에서 조립
함으로써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뭐 또 중요한 트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향한 건축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자재 개발뿐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건축 공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레고를 현실로 옮겨놓은 듯한 미래형 건설 공법인 모듈러 공법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미래 건축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이란 기본 골조와 설비, 배선 등 건물의 약 80%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는 신개념 건축 방법을 이룹니다. 건설 부지의 기초 작업과 건물의 시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죠. 여기 댓글을 이제 까는 거예요. 모듈러 공법의 특징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면 위에 나사를 박는 위치까지 명시하는 방식으로 정밀한 설계를 이뤄내는데요. 현재 그 저번에 이 구조에 대한 이러한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정밀한 설계를 통한 높은 공간 활용성으로 도시 곳곳의 자투리 땅 활용에도 효과적입니다. 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납기가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50% 이상 그 공기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건축 과정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소음이라든가 비산 먼지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그 제한 이런 부분이 이제 모듈러 공법에서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주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본적인 그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마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뚝딱하고 지어지는 모듈러 공법의 제작 과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철골로 원하는 규격의 건물 골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육면체의 형태로 조립된 기본 골격을 기초로 본격적인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바닥, 벽체 등을 얹고 전기 배선, 창호, 온돌 등의 설비를 설치하죠. 여기에 단열재를 붙여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마감재로 마무리해 공정을 마칩니다. 정밀한 설계와 단열재를 활용함으로써 냉난방의 효율도 높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건축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집을 공사 현장에서 짓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공장에서 만드는 시대가 된 것이죠.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된 건축물은 일반 주거의 목적뿐 아니라 긴급 구호의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최소한의 공정을 통해 단시간에 집을 완성할 수 있고 이동과 설치가 간편해 재난 발생 시 긴급 구호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죠. 이 긴급 구호주택은 최소한의 주거의 질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신속하게 공급을 하고 또 그러한 역할이 다 한 다음에는 다시 이동이 돼서 다시 재사용되고 재활용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구호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통하면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 필요 수량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빠른 현장 시공을 통해 약 3시간이면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내외장 마감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가구와 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춘 상태로 출하할 수 있어 현장 설치만 끝나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간이 됩니다. 주방, 욕실, 침실까지 모두 갖춰져 있어
내부만 봐서는 일반 주택과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모듈러 공법은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건축 과정으로 미래 건축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의 발전은 도시를 키우고 도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건축계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공간의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기술을 바탕으로 건축의 시작인 설계 과정에서부터 스마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풍경의 한 사무실. 일반 사무실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다들 건축 설계 작업 중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건축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새로운 건축 설계 방식인 BIM을 통해 가능합니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의 약자인 BIM은 건물의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모델로 종이 도면인 2D에서 디지털 화면인 3D로 설계 방식이 한 차원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차원적인 기술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빔이 도입하면서 이제 3차원적 기술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도 사용을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림 형태, CD 형태고 이제 정보를 담음으로써 이제 한순간에 모든 관련된 정보를 3차원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그 인티그레이션 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BIM은 단순히 3D 설계 형상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건축물의 생산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도구로서 기능합니다. 작은 부품의 정보부터 시작해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죠. 공간을 보면서 그 도면에서 보지 못했던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게 첫 번째 있을 거고요. 일괄적으로 그 관련 정보가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2D 형태의 설계 정보를 3D로 입체화하면 평면 도면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설계 오류나 누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도면 수정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면 재료, 공사비 등의 관련 정보가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시공 검토에 매우 용이하죠. 단순히 그냥 형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거의 정확한 사이즈나 혹은 어떠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전부도 같이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한국에서 인증하는 그 부재들의 사이즈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형을 먼저 세팅을 해놓기도 하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세팅을 해놓기도 하고 그 외에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 각각의 치수들을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BIM의 관리 기술 향상을 위해 드론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층이나 접근이 어려운 건물 외부 상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용이합니다. 드론으로 항공 촬영한 이미지를 BIM에 적용하면 기초 설계나 실사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정보 데이터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더 정확한 건설 관리와 시공 현장 파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한 건물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들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드론 같은 경우에 활용이 되는 케이스는
그 사람이 직접 사진을 찍을 수 없다거나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를 가지고 레이저 스캐닝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뭐 지형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VR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체험해보지 않은 거를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D 형상을 보여주는 BIM 기술에 VR 기술이 더해지면 사용자가 직접 설계 데이터 속으로 들어가 가상의 건축물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취향이나 목적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적용시켜 공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죠. 이렇게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은 건축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진화시키는 힘은 비단 디지털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도시 재생 방식으로 조성된 역사 문화 공간인 돈이문 박물관 마을. 이곳에서 진행된 건축 비엔날레에서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며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미래 건축의 비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조립식 화분으로 식물을 키워 건물이 자연을 품을 수 있도록 하고, 작은 태양 전지판들과 OLED를 결합해 만든 외벽은 자연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건축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연 재료를 이용해 건축 구조물을 직접 재배 생산할 수 있는 것도 미래 건축의 모습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제 가장 요즘은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설비적인 측면에서 제로 에너지라든지 오히려 에너지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건축의 형태, 건축의 설비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든지 건물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반응해서 어떤 디자인이 도출이 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사실 이 제실자의 요구에 맞게 어떤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빛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채집해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법 익숙한 기술인데요. 최근엔 획기적인 채광 시스템을 통해 어두운 지하 공간까지 태양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태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집광부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직사광선이 두 개의 비구면 거울에 연속적으로 반사되면서 빔의 형태로 압축됩니다. 이어 지하로 연결된 파이프 속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고성능 렌즈를 연속적으로 통과하며 지하까지 전달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파이프 끝 반사판을 통해 압축됐던 빛을 분산시켜 채광하게 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태양광을 차갑고 어두운 지하 공간까지 전달해 따뜻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게 하는 자연 채광 기술. 버려진 지하 공간을 재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미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런 지하 도시나 해저 도시와 같은 것들이 미래에는 현실화된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선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연 그대로의 태양광을 지하 깊숙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자연 채광 기술은 미래에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건축 기술은 공간에 새로운 생명력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공간 자체가 직접 생명력을 갖고 움직일 수 있기도 합니다. 보이시는 구조가
이제 제실자의 요구에 맞춰서 이 구조물들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건축 구조물 자체가 딱딱하게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제실자의 요구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만든 전시입니다. 기본적인 그 구성 자체가 건축 구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는 움직이는 건축에 대한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의 건축물은 철근으로 고정된 현대의 구조를 넘어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자율형 건축 로봇. 자연 자원의 가치를 살려 도시 재생의 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에서 현대 건축을 진화시키는 새로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 고정형의 딱딱한 건물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축의 모습인데요. 하지만 살아 움직이는 건축에 주목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공간과 IT의 결합이라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건축물을 창조하는 하태석 건축가인데요. 그는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고 변화하는 건물들에서 미래 건축의 비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계속 일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의 공간도 뭐 지금은 뭐 일을 하다가 또 뭐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건축이 전 적응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불변하는 게 아니라 가변화되고 상황에 따라서 적응 가능해지고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나한테 제안을 하기도 하고 날씨가 변할 때 건축이 스스로 자기의 인면을 조절하기도 하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며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는 건물. AI 시스템이 주거 환경을 스스로 분석, 통제하는 것을 컨셉으로 하고 있는 하태석 건축가의 작품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이 사무실에서도 관련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건축을 탄생시키는 공간답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정육각형 형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사무 공간에 IT 기술을 접목시켜 가변성을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목적에 따라 공간 연출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회의를 하거나 또는 손님 클라이언트가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또 여기서 세미나를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별도의 방을 렌트를 하기보다는 이 공간이 그 상황에 맞춰서 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육각형 구조의 사무실. 전용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필요에 따라 공간의 모습을 자유롭게 변형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데요. 건축에 IT 기술을 더해 공간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인 형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열리는 걸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축과 정보통신 기술의 결합.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건축 형태는 미래 건축 방향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 원할 때 명령을 내려서 변화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걸 갖추기 위한 테크놀로지를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로보틱스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 공학이 들어와서 집이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네틱 파사드,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나 모터들을 명령을 내려서 컨트롤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LED 반응하듯이 속도의 베리에이블을 여기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접목시킨 살아 움직이는 건축에 있어 외부 환경을 인지, 판단하는 기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딩은 지능형 건축 기술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인데요. 인터랙션 작업에 유리한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 구조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이 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술과 되게 밀접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대 최고 기술들이 건축에 사용이 되고 그런 기술에 의해서 건축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 그 공간이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저는 당대 기술은 이제 IT 기술, 이 건축에 접목을 했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IT 기술과 융합해 시시각각으로 반응하는 공간을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결국 건축이란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인간의 바람과 기술의 접점에서 새롭게 진화하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아무리 뛰어나고 중요한 기술이라도 실제 생활에 사용될 수 없다면 가치가 없죠.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끊임없이 건축을 진화시켜 나가는 건축가 유걸. 그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도 바로 실용성입니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오롯이 그 속에서 생활할 사람을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유려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비정형적 공간. 열린 구조 속에서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공간미. 40여 년간 축적된 그의 작업은 지금도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자유 공면을 사용한 그런 건물들을 만든다고요. DDP에 있는 것 말고도 이제 그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를 지금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형태들이 사실은 현대에서 건축을 할 때 더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건물을 디자인할 때 비전형적인 자유 공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공면 형태는 시야를 확장시키고 다이내믹한 공간 구성을 가능케 해 현대 건축에 있어 더 경제적이고 기능적인 공간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비행기나 배를 만들 때 비행기를 짓는다고는 안 그러죠.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만든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집을 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값이 싸요. 그래서 공장에서 집을 만드는 거, 공장에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축. 3D 프린팅을 중심으로 한 제조 기술의 혁신은 건축의 방식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집을 공장에서 바로 생산하거나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인데요. 집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방식에서 착안하게 된 것이 바로 페블 & 버블입니다. 공장에서 뚝딱 만들어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는 조약돌 모양의 주거 공간으로 여러 개를 조합해 간편하게 마을을 구성한다는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표준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형을 하나 만들고 나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넣으면 이게 자동으로 변형을 할 수 있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갈같이 같은 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건축 디자인과 수학, 컴퓨터 기술의 교묘한 조합으로 설명되는 파라메트릭 기술은 기존의 디자인 기술이 표현하지 못한 모양이나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이를 통해 보다 더 상상력 넘치고 획기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건축계를 뒤흔들 또 다른 미래 기술 중 하나가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아직까지는 프린팅의 속도와 소재, 내구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해 실용화 단계에 이르진 못했는데요. 대신 벽돌 형태로 각각 프린팅해 결합하는 방식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을 선사하고 더 진보된 방식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죠. 삶의 꿈을 현실로 가져오는 작업이라 하는 건축. 공간 속에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의 가치를 담으며 무한히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만들지만 그 건축이 다시 우리를 만든다는 말처럼 건축은 우리의 삶과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간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건축이 가진 가장 커다란 힘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